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건축 환경 계획을 진행할 김건희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건축 환경 계획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셔야겠죠. 이 건축 환경 계획은 일단 우리가 1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 1차 과목인데 2차에서도 약간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공부를 하실 때 건축 환경 계획은 어떤 출제가 되는지를 아셔야지 가장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이 출제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5가지를 보통 구분합니다. 그런데 건축 환경 계획에 이제 뭐 계획 일반, 패시브, 에너지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열 환경 계획이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열 환경 계획 출제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거 있죠. 우리 계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 유형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여기서 계산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올 때는 이제 이 계산 문제 유형은 뭐 조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공기환경 계획에서는 우리 환기량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각종 열량 관계되는 거. 열량 관계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출제가 예를 들어 5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3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문제에서 20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공식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신 분들이 5문제다 그러면 한 4문제 정도는 이 교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뭐 한 문제 정도는 또 교재 외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산 문제 유형은 대부분 5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라면 늘 풀었던 게 문제 나오고 한 문제 정도는 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변별력 때문에 새롭게 출제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 문제 유형이 5문제 정도, 뭐 3문제에서 5문제 사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몇 문제, 계산 문제 유형 중에 일부 문제는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열환경 계획 정말 중요하죠. 이 열환경 계획은 이제 일단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그 자격증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이 또 뭐예요? 열의 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이런 게 바로 이제 열환경 계획에 나오죠. 열환경 계획에서 우리가 대부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쉬워요. 특히나 이제 우리 부하 관계는 뭐 늘 제가 이러이러한 부하가 나올 거다 예상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대부분 결과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 공식화된 문제를 응용할 수 있으면 능력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환기 문제는 이제 우리 보통 환기나 통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환기라는 게 뭐예요? 공기를 교환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공기를 교환하는데 이 공기를 교환하는 그 필요한 환기량이라는 것 자체를 푸는 어떤 정량적인 어떤 내용과 필요한 이론적 내용이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빛환경 계획이죠. 사실 이 자연에서 는 빛의 에너지는 굉장히 무한한 양이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양. 그래서 이제 이 빛환경 계획을 실내 어떤 조명 계획도 이용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이 자연 조명 자체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빛은 다시 또 열환경 계획과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태양에 관련된 이런 열 에너지를 얻는 자원적인 측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빛환경이나 열환경이나 일부가 같이 물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타 등이에요. 기타 등. 그래서 현재 출제 문제는 20문제입니다. 건축환경 계획 20문제가 나와야 되고요. 20문제. 그다음에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이제 과락이 있어요. 과목별 과락. 과락이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하셔도 최소 몇 점 이상 과락을 하지 않으려면 4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환경 계획을 목표는 한 70점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뭐 100점까지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건축 환경 계획은 우리가, 물론 어렵다, 쉽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긴 해요. 하지만 출제하신 분도 어느 정도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3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실 때 모든 문제가 아니라,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너무 난이도가 있다 이런 건 사실은 좀 버려야 돼요. 왜? 그거 공부한다고 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땐 이제 우리 최근에 기출도 있고 하고 교재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현재 PPT가 일부 들어갈 거고 또 제가 이제 판서를 좀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의 중요한 것들도 압축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이 출제 기준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학교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이 학교 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때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